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미 해군 이야기인가요? 네, 미 해군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림팩 훈련 아시죠? 림팩 환태평양 훈련인데 이 림팩을 통해 미 해군의 미래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전 개념의 핵심인 유령 함대를 위해 건조한 시헌터와 시호크가 수많은 수상함대 사이에서 무인 운전 능력을 증명한 것이었죠. 사실 시헌터와 시호크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6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점은 수많은 수상함들 사이를 무인으로 항해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0월에 무인 전투함 140에서 240척을 포함한 500척 함대 건설 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2월에는 마이크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무인 전투함 150척이 포함된 500척 함대가 미 해군의 미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유령 함대는 강력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한 미 해군의 전략무기입니다. 우리 해군도 비슷한 무인 함대를 건설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유령 함대 건설과 운용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미 해군의 유령 함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우리나라가 미 해군에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령 함대는 왜 나오게 됐나요? 네, 미 해군이 유령 함대를 건설하는 배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 위협이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해역을 장악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은 미 해군에게 대응할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주변 해역을 확보하고자 이른바 A2AD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A2AD는 미 해군의 접근을 지연 및 방해, 즉 엔티-액세스하고 미 해군이 설사 방어선에 침입해 들어와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거부, 에어리어 디나일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량의 미사일 고속정 잠수함을 건조함은 물론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인 DF-17을 배치했죠.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 이외에도 DF-21, DF-26 대함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CJ-10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SBA가 있습니다. 이 CSBA가 어디냐면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라는 건데, 이 CSBA 같은 분석기관들이 뭐라고 분석했냐? 미 함대가 중국 해안선을 기준으로 1660에서 1850km 이내로 접근하면 날아오는 대한미사일 탄도 중량만 1000톤에 가까울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미 해군 입장에서 대공방어 체계의 방어 능력을 넘어서는 중국군의 엄청난 포화 공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A2AD 방어 체계를 통해 시간을 번 이후 현재는 대규모 함대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ONI, 여기가 어디냐면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즉 미 해군 정보국인데, 이 ON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해군은 이미 2015년부터 보유 함선수에서 미 해군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미국의 보유 함선수가 289척이었는데 중국이 294척이었어요. 그리고 이 격차는 점점 커져서 2020년에는 격차가 57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미 해군이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숫자는 많지만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ONI는 2050년이 되면 미국의 함종 보유량이 305에서 317척인 것과 비교해 중국은 475척이 되어서 한참 미국이 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함정 척수가 아닌 배수량에서는 아직 미국이 앞서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형 함정, 그것도 기술적으로 우수한 신주함을 대량 건조함에 따라 이젠 질적으로도 미 해군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은요, 큰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하는 500척의 함대를 건설하겠다는 2045년 전력계획, 즉 배틀포스 2045를 2020년에 발표했습니다. 여기 500척에는요, 무인 수상정, 보통 USV라고 하죠. 이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함, UUU라고 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 함정의 숫자는 373척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다시 나온 항해계획 2022에 따르면요, 2045년까지 유인 함정 목표 척수를 350척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무인 체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 조선산업의 전투함 건조 능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요, 미 전문가들은요, 현재 목표도 한국이나 일본 등의 우방국의 지원이 있어야만 간신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네, 미 ONI가 함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중국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2023년을 기준으로 약 2325만 GT, 이게 GT라는 건 총 톤수예요. 이 2325만 GT인 반면 미국은 10만 GT에 불과해서요, 무려 232배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1941년 12월 7일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리버티급 수송선을 무려 2710척, 엑시스급 항공모함을 24척이나 건조한 조선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조선업은 민간 조선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입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제너럴 다이너믹스의 조선소만 남아있어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은 지난 2024년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는 13개의 조선소가 있으며 한 곳의 생산 능력이 우리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조 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정을 유지, 보수, 수리, 정비하는 이른바 MRO 능력도 미국은 형편없습니다. 그 결과 SSN 764 보이시함, 이게 잠수함이거든요. 이 보이시함이 정비를 위해 2017년에 부두에 정박했지만 2024년이 되어야 작업이 끝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와서 전 세계가 경악했죠.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1920년에 만들어진 존스법이 있습니다. 이 존스법의 내용은요,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 안의 항만에서 운영하는 선박이나 군함은 모두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령입니다. 이 존스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 조선소에게 최소한의 물량을 제공해 기술력과 규모를 축적한 이후 미국 조선소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추가에 미국은 자국의 철강 산업을 육성하고자 미국제 군함은 미국제 강철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그 대가는 국제 가격 대비 24%나 비싼 강철을 사용한다는 그런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1960년대부터 주로 일본과의 민간 조선 분야 경쟁에서 밀리면서 조선업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진출이 미국을 비롯해 서유럽의 조선업을 끝장내버렸어요. 조선업은 널리 알려졌듯 노동 집약적인 데다가 이윤이 낮습니다. 또한 미국의 노동자들조차 대표적인 3D 업종인 조선업을 외면했어요. 추가해서 존스법이라는 독과점 보호법이 존재함에 따라 미 조선업계는요, 서유럽 조선업처럼 유람선과 같은 고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민간 조선 분야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익이 크고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해주는 군용함정 건조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3곳만 남았어요. 더욱이 이 조선소들조차 경쟁하지 않고 정치적 협상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이 주로 이게 조종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군함 건조 사업을 나눠 먹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조선업계는 굳이 신기술을 개발 및 투자하지 않고도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제 경쟁이 없으면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조선소는 경쟁국과 비교해 건조 비용이 급증하면 물론 시설 투자를 게을리하게 됨에 따라 조선소 시설도 낙후됩니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 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규모조차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MRO 사업 참여를 위해 미 조선소를 방문한 국내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요, 한국의 1980에서 90년대 수준에서 멈춘 미국 조선소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 해군도 나름 자국 조선소들을 개혁하고자 노력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국 조선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 가면서 최우선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역량만큼은
높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상함의 선체는 동맹국에 얼마든지 맡길 수 있지만 수많은 노하우의 집합체인 잠수함만큼은 반드시 자국에서 건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 해군의 선택은 뭔가요? 미 해군은 중국의 위협과 자국의 조선업 붕괴에 대응해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강력한 조선업 경쟁력을 가진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함정 건조비를 낮춤과 동시에 대량의 함정을 건조하고 MRO까지 지원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한국과 대만 등은 미국 첨단 무인 함정에 필요한 AI용 고성능 CPU와 램, 그리고 미국 무인 잠수정에 들어갈 고성능 리튬 전지와 연료 전지를 공급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조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첨단 무인 함정 150척을 건조해 유령 함대를 배치함으로써 중국 해군의 수적 우위에 대응한다는 것이죠. 미 해군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이른바 분산 해양 작전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이라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도입합니다. 미 해군은요, 중국 해군에 비해 수적 열세에 있는데요, 이를 동일한 숫자의 유인 함대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중소형 무인 전투함을 건조해서 중국의 수적 우위에 대응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다수의 무인 전투함을 투입할 경우 중국의 정찰 및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탐지 및 추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무인 함정은 크기도 작아서 잘 포착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해군은 대수상전을 위해 배수량 1000에서 2000톤급 사이에 LUSV, 이게 Large Unmanned Surface Vessel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형 무인 수상함이에요. 요 LUSV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함정은요, 미국이 자랑하는 이지스 대공전 시스템의 축소형을 탑재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M-6 함대공 미사일하고 NSM 대함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로 중무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인 중량 500톤급 MUSV, 이건 미디엄이에요. 이 중형 무인 수상함이죠. 여기에는요, 임무에 따라서 SM-6 함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NSM 대함 미사일하고 대잠용 전투체계를 선택적으로 장착해서 각각 대공, 대함, 대잠 작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 무인 수상함에는 다양한 센서와 함께 최신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항해함과 동시에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복잡한 합동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번에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과 160년 산삼 진액 삼보아가 함께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해 주셨고 삼삼 진액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삼보아의 맛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홍삼 많이 섭취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삼보아는 물을 섞지 않은 고농축 삼산 진액이라 그런지 풍미가 진짜 깊고 진한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맛 자체에서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실제로 홍삼 19포 분량의 유효 성분과 삼보아 1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양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삼보아가 특히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지난주 구매해 주신 분들의 후기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져 고생했는데 삼보아 섭취 후 힘이 생겨 놀랐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커피 없이 하루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삼보아 한 포로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그동안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 먹고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의 자녀를 위한 한국 하늘사랑재단 후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샤르의 군사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한정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 영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삼보아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인 수상함의 장점은 뭔가요? 미 해군이 기획 중인 이 LUSV, 이 대형 무인 수상함이죠. 이 LUSV는 그 길이가 60에서 90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우수한 스텔스 능력까지 갖춰서요, 중국이 이 함정을 제대로 포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현용 이지스함과 비교해서 건조 비용은 5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중국은요, 미국 수상함대로 대응해서 DF-17과 같은 극초음속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대함 탄도미사일을 적극 배치하고 있지만 무인 수상함을 상대로는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러냐? 이 극초음속 무기나 대함 탄도미사일은요, 그 특성상 기수부가 매우 좁고 엄청난 대기 마찰열을 견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탑재 가능한 센서가 레이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 성능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하 6급의 극초음속 무기가 30km 밖에서 표적을 탐지하더라도요, 표적을 식별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에서 15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함정이라면 비교적 높은 확률로 명중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배수량 1000톤 이하의 함정은요, 제대로 추적해서 명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소형에다가 스텔스 능력까지 갖춘 LUSB와 같은 함정을 상대로는 명중 자체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까지 축적한 막대한 극초음속 및 대함 탄도미사일 전력이 간단히 무력화되는 거죠. 이 LUSV에는요, 미 해군의 자량인 이지스 전투체계의 축소형이 탑재되는데요, 당연히 크기가 작아지면서 탐지거리가 줄어들지만 이게 전방에 배치돼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탐지거리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SM-6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서 미 함대를 향하는 중국의 전투기, 장거리 대함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중간 비행 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해 무인 수상함 레인저에 마크 70 수직 발사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SM-6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테스트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떨어뜨리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적의 요격 미사일 포대나 방공함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화된 무인 수상정에 SM-6와 같은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면 그 배치 위치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즉,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다가오는 중간 지점에서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수상정을 숨겨놓은 이후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간 지점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최종 명준 단계에서는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직선 비행을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장 10에서 58m 사이의 배수량 500톤 이하의 MUSV, 즉 중형 무인 수상정은요,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도입해 아예 포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량은 작지만 무인형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상함과의 동일한 숫자의 대함미사일을 탑재해서 중국 함대를 포위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잠용 MUSV는 미국 함대의 외곽에 방어선을 설정한 이후 중국의 잠수함을 탐지 및 추적해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형이기 때문에 자신을 노출하는 능동용 소나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광역적인 탐지가 가능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SM-6 미사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